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빈집 투자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첫 번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화면의 왼쪽이 칠을 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칠을 한 후의 외관입니다. 저는 외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외관을 이런 식으로 칠을 했어요. 업자한테 맡긴 거고요. 칠하는 부분이 작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싸게 칠을 했습니다. 10만엔 남짓 줬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화장실인데 화장실 벽에 벽지를 새로 발라주었어요. 너저분하게 나와있는 배관을 정리해 주었고요. 화장실에 햇볕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창문을 막을까 하다가 작은 화분 같은 것을 넣으면 좀 이쁠 것 같아서 하얀색으로 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선반은 화장지 같은 걸 놓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반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는 계단인데요. 계단은 사포로 한번 긁어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칠을 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은 리모델링 전의 1층 다다미 방입니다. 사진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안쪽이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스나가베라고 모래벽인데 이렇게 살짝 긁기만 해도 모래 알갱이가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모래벽에 이 스나가베에 베니아를 붙인 다음에 벽지를 발라주었습니다. 다다미도 새 곳으로 갈아주었고요. 이곳은 1층 다다미 방인데요. 저 미닫이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사실 이 집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가야, 그러니까 집하고 집이 붙어 있는 건데 나가야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런 문들은 조금만 어긋나도 잘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 문의 반쪽은 그냥 벽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문을 달아주었습니다. 앵글이 좀 틀려서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저 안쪽으로 보이는 문이 새로 달아준 문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1층에 있는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이것도 베니아를 발라주고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세면대도 새 걸로 놓아주었고요. 이 집에 목욕탕이 없거든요. 목욕탕이 없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까 싶어서 목욕탕을 설치했습니다. 오른쪽 컨테이너 같은 게 목욕탕이에요. 유닛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 형태의 목욕탕을 설치를 했어요. 목욕탕 내부는 대충 이런 식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목욕탕이 새 거여서 이 집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집의 기여를 한번 볼게요. 이 집은 4년 전에 샀어요. 당시 광고에 나왔던 가격이 480만엔이었는데 저는 이걸 깎아서 300만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용으로 6채를 갖고 있거든요. 5채가 상속의 전임 전속 물건이에요. 이게 깎기가 좀 쉽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검색을 했는데 제 기억에 얘가 처음에 540만엔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차저차 해서 480만엔으로 가격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전속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제시할 수 있냐. 저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죠. 얼마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300만엔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이지 4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건축 연도입니다. 일본은 1항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매기는데 이게 언젠가 하면 1908년도예요. 100년도 더 된 집이 이렇게 남아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집을 거침없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00년도 더 지난 집도 이렇게 임대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건물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위치는 이 물건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전철 노선도가 있는데 이게 오사카 JR 순환선만 가져온 거예요. 훨씬 더 오사카도 전철이 많이 복잡해요. 근데 보기 좋게 오사카 순환선만 가져왔는데 이게 서울의 2호선과 비슷해요. 시내 외곽을 삥 도는 노선인데요. 이 안쪽이 완전 중심가예요. 오사카에. 여기에 모모다니라는 역이 있는데 이 모모다니도 중심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모모다니 역까지는 걸어서 9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입 가격이 300만원. 아참, 한국이 원으로 얼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공 하나 더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면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 복비에서 약 27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구입에서 수리까지 비용을 합하면 대충 57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첫 번째 집이기도 하고 일단은 월세를 주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3년간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제가 원룸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룸은 세입자가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런 단독은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기간은 긴 편입니다. 오래 살수록 월세를 받는 입장에선 좋으니까 길게 살아주면 좋죠. 지금까지는 크레임 없이 잘 살아주고 있고요. 한 달에 월세를 6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걸 3년간 월세 수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234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정자산세하고 또 하나 이제 만일을 위해서 화재 지진보험을 내요. 그게 1년에 6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3년 동안 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216만원이 됩니다. 구입 총 비용 570만원 마이너스 216만원을 하면 본전까지는 354만원 정도, 약 3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팔면은 어떨까요? 제가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의 위치 그리고 이 정도의 내부 상태를 감안했을 때 700만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난하게 잡아서 700만원이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0에서 354, 350만원 정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이 약 35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2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헌집 투자를 해서 4년간 갖고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집값이 조금 올라졌어요. 지금 팔아도 200만원 정도 이것저것 다 떼고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팔 생각은 없어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